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 현충원인 워싱턴 근교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장소이자 미국인들에게 애국심의 상징이 되고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는 2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70개의 묘역이 있습니다. 참전용사와 미국 전직 대통령은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로 잡혔다가 사망한 적군 3명을 비롯한 40만 명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상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의 전사자 유해가 모여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의 유해가 묻힌 무명 용사의 묘는 올드가드라는 별명에 붙은 장병들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12월에는 이곳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 미국 내 50개 주 약 1,400여 곳에서 전국 화환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날은 미국 전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묘비 앞에 헌화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1992년 화환회사를 운영하던 모릴 우스터 씨가 팔다 남은 소나무 화환 5,000개를 알링턴 국립묘지에 기증하며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28회째를 맞았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져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슬람 교도를 제외한 불법 이민자에게 자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슬람 교도에 대한 차별이라는 항의가 나온 건데요. 수백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인도의 종교 분쟁에 대해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The yeas are 229, the nays are 198, present is 1, Article 2 is adopted. 하원은 18일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붙였고 두 안건 모두 찬성의 과반을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탄핵안은 앞으로 상원으로 넘어가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최종 파면으로 이어지는데요.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이 프로축구 선수의 발언을 문제 삼아 예정됐던 축구 중계를 취소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터키계 독일 축구 선수 메수트 오에질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지난 1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발단이었는데요. 중국은 예정돼 있던 오에질 소속팀의 경기 중계를 돌연 취소하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오에질의 이름을 모두 삭제하는 등 강경하게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미국 프로농구 NBA와도 비슷한 일로 불화를 겪은 바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에질의 발언을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도 보입니다. 심각한 가뭄과 산불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호주에 기록적 폭염까지 찾아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호주는 전국 평균 기온이 섭씨 41.9도에 달해 이전 최고 기록인 40.3도를 경신했는데요. 이 폭염은 호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산불 또는 홍수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내왔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기록적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 주요 미인 대회를 모두 흑인이 석권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14일 69회 미스 월드 대회에서 자메이카 국적 토니 안 싱이 우승한 것을 비롯해서 미스 USA, 미스 틴 USA, 미스 아메리카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까지 모두 흑인 여성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미의 기준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다양성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미인 대회는 성상품화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져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시민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분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ese are against the secular fabric of our country, of our constitution. They are directly saying that all refugees are welcome except Muslim refugees. And this is against the character of our nation. We are concerned that India's new Citizenship Amendment Act 2019 is fundamentally discriminatory in nature. 세계 2위의 인구 대국 인도가 반정부 시위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델리, 뭄바이, 콜카타 등 주요 도시에서 인도 정부의 새 시민권법에 반대하는 학생 및 시민들의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인도 언론은 전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위의 발단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권법 개정안입니다.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2015년 이전에 인도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발급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문제는 이 법이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슬람교 신자는 쏙 빼놓았다는 겁니다. 인도 정부는 개정 시민권법 대상이 이미 이슬람교 절대 다수 국가 출신인 만큼 이슬람 신자, 즉 무슬림에게는 인도 시민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무슬림들은 이 법안이 의도적인 무슬림 차별이라고 반발했는데요.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슬림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인종 청소를 피해 인도로 넘어온 이슬람교 로힝야족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जो बर्मा से आए हैं, श्रीलंका से मुसलमान आए हैं, चीन से आए हैं, वहाँ भी तो मुसलमानों को सताया गया है। तो आखिर किस आधार पे ये सरकार उन मुसलमानों को भी इस बिल से बाहर रखी गई है? 인도의 이슬람교도는 전체의 15%로 소수지만 인도 자체가 워낙 큰 나라라 15%만 해도 약 1억 9,5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인도는 지구상에서 무슬림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동부 아쌈주에서는 종교에 관계없이 대다수 주민들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발효되면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힌두교인들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경을 넘어와 원주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मायने ये है कि हम लोग के आसाम में बहुत सारे समस्या है, बहुत सारे प्रॉब्लम्स है। सो इन प्रॉब्लम्स को सॉल्व करें और जो विदेशी लोग हैं, जो इलीगल विदेशी हैं, उन लोगों को स्थान न दे, आसाम में स्थान न दे, हम लोग नहीं चाहते। 15일 수도 뉴델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경찰이 무슬림 대학생들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1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는데도 모디 총리는 이번 법안은 인도 국민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인도 외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만 언급할 뿐입니다. 모디 총리는 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걸까요? 이는 약 10억 명에 이르는 다수 힌두교 표심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이면서 동시에 모디 본인이 갖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디 총리와 집권 인도 국민당은 야당 시절부터 이슬람교 등 외래 종교를 배척하고 힌두 민족주의 국가 건설을 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부의 분위기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모디 정부는 지난 8월 무슬림이 다수인 잠무 카슈미르 지역이 65년간 누려온 특별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모디 집권으로 힘을 얻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힌두교가 신성시하는 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슬림이 운영하는 소 도축장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대법원은 지난 11월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 분쟁 대상이었던 종교 유적지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힌두교 측에 내줬습니다. फैसला आने के बाद जिस प्रकार हर वर्ग ने, हर समुदाय ने, हर पंथ के लोगों ने, पूरे देश ने 일부 극단 힌두주의자들은 이슬람 무굴 제국이 세운 타지마할까지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모디 총리는 7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들이 외세에 의해 핍박받아왔다고 믿는 인도 힌두교 세력의 탄탄한 지지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16세기부터 300년 넘게 인도를 통치한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힌두교를 박해했는데요. 이때 쌓인 반감이 영국 식민 통치 시기까지 이어져 독립 후 결국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가 다수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3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초대 총리 네루를 비롯한 역대 인도 지도자들은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인도의 분열을 가장 우려해 인도를 철저한 세속주의 국가로 만들었지만 수십 년간 세력을 키워온 힌두 민족주의가 모디 총리 취임을 계기로 만개한 것입니다.
सरकार ने संविधान पे हमला किया है, बच्चों पे हमला किया है, विश्वविद्यालय के अंदर घुस के हमला किया है। तो हम संविधान के लिए लड़ेंगे, हमने बार-बार कहा है इस सरकार के खिलाफ लड़ेंगे। 미국에서도 인도의 지나친 우경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미국 연방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인도가 시민권법 개정안을 최종 위반할 경우 인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뉴욕타임스는 하나의 종교만 득세하는 인도는 파키스탄처럼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모디 총리가 과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스트롱맨의 길을 걸을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데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12월엔 이곳 워싱턴 DC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다운타운 홀리데이 마켓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저도 다녀와 봤는데요. 이 라이브 음악도 있고 또 이국적인 수공예품도 있고 불빛도 반짝거리고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희귀한 공예품이 많아서 성탄절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고요. 바이오 디젤 연료를 이용한 전력 공급 등 친환경 소재들 덕분에 연말 따뜻한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운타운 홀리데이 마켓 현장 함께 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15th year of the Downtown Holiday Market. We started this with the Downtown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and it has grown in size and in stature ever since. This is now an event that the city embraces as a whole as a significant piece of what makes DC special in December. Well, everywhere I go, that whistle haunts me. We want to be self-sustaining as much as possible and eco-friendly as much as possible. So we use biodiesel for our generator that runs this whole show. We use recycled paper material for our shopping bags. We use LED lights as much as possible for our lighting. Many vendors are very eco-conscious and eco-friendly and use either certain paper materials or recycled products to make something gift-oriented out of. So everything that I have here has been handmade by the Maya in Guatemala. I do all the design work and work directly with the artisans there. So it is nice coming to a holiday market. I buy up pretty much all of my Christmas gifts here because it's something that I know that I can't get anywhere else. I have never been able to, a lot of things that I have found here I've never seen elsewhere. This is my first time at the holiday market. It's nice to have a little bit of Christmas spirit here in DC, and nice to come off of work and relax and get distressed by hanging out with folks here at the market. We do call it a holiday market for a reason because we embrace everybody, really about promoting these small, local, and unique businesses here in Washington, D.C. A lot of things that you hear in holiday music and stuff is a lot of soul, and I feel like we put a lot of soul into our music, so I feel like it kind of fits with the holiday spirit, as well as just kind of spreading harmony, and that's kind of what the holidays are all about, and that's what a lot of our music is about. So. Well, it's a really fun thing to do with my whole family. I'm here with my sister, my brother-in-law, and my niece, and one of our friends, and we all meet up here after work, and it's just so fun to go through and see everything, and maybe try to get some local like holiday presents for people. So it's a good time for everyone. The holiday season is about shopping, of course, but instead of online, instead of at the malls, you're coming to an experience outside, and you're seeing really unique products and unique people that can explain how that product was made.